미자가 입을 열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날 주방에서 본 마지막 얼굴은 분명했다. 그 남자 민주영이지? 날 지켜보더라. 그 말이 반가쇠였다. 우리는 다시 모였다. 쪼개진 팀은 해체되었지만 해산은 끝이 아니라 쉼표였다. 종현은 옛 연주를 끌어왔다. 재홍은 교통 쪽 정보망을 다시 엮었다. 한나는 한밤중에도 미자의 회복일지를 읽고 또 읽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민주영 그리고 그의 카르텔. 이 도시는 아직 썩고 있다. 우린 다시 싸우기 위해 숨죽인 불씨였다. 그날의 진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자의 손끝에서, 경일의 유품에서, 그리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살아났다. 우린 경찰이 아니었다.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피비린 내가 코를 찔렀다. 경일 국수 뒷주방에선 미자가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엔 오이 빠진 김밥과 국수 2그릇. 무언가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민주영, 그자가 꾸민 판이다. 미자의 혼잣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머뭇거릴 새도 없이 곧장 민주영을 찾아갔다. 정황은 부족했지만 그놈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렸다. 폭발하듯 터진 내 감정. 하지만 그가 먼저 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 그제서야 알았다. 그는 쓰러지며 말했다. 형사님, 이거 폭행입니다. 함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가 깔아놓은 판에 걸려들었다. 주먹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졌다. 컨테이너 13번 구역. 우리가 노렸던 장소. 하지만 예상보다 먼저 움직인 쪽은 그들이었다. 진입 직전 재홍이 당했다.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카메라는 부서졌다. 정보가 샜어. 종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현장엔 남은 흔적조차 없었고 단 하나 미자에게 보냈던 협박 쪽지가 흘러나왔다. 그 말은 곧 경고였다. 손대지 마. 넌 다음이야. 한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경일의 과거 계좌 내역을 들춰본다. 그 안에 묻힌 다른 이름 이경일 말고도 또 있었다. 민정수. 누구도 몰랐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레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나는 즉시 병원 데이터를 열람했고 종현은 국세청 자료에서 보험 기록을 대조했다.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린 그제야 깨달았다. 이번 판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었다. 민정수라는 유령이 이 모든 흐름의 뿌리였다. 정신이 아득했다. 주먹을 쥐었을 뿐인데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다. 마귀의 흔적은 사라졌고 런은 철창 안에 갇혔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민주영이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사는 일부러 비켜갔다. 런은 입을 다물었고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자 모두가 침묵했다. 한나는 무언가 눈치챈 듯 재홍을 불렀다. 그날 국수집 근처 CCTV 더 있어요. 우린 다시 거기로 향했다. 이미 봉쇄된 사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쫓아야 할 그림자는 아직 어둠 속에 살아있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민주영이었다. 그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린 이제야 실감했다. 한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놓친 조각이 하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 점으로 모였다. 사건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직위해제 통보는 하루도 안 되어 날아왔다. 인성경찰청 강력특수팀 해체. 나 윤동주 파면 직전. 가까스로 유지되던 명예는 고소취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영의 거래 테이블에 올랐다. 직위 내려놓고 니들 팀 해산해. 그럼 고소는 없던 걸로 해주지. 무너진 건 나만이 아니었다. 나 하나 때문에 특수팀이 공중분해됐다. 그날 밤 나는 한나의 집 앞에 섰다. 재워주면 안 돼? 그 한마디에 담긴 건 자존심보다 깊은 좌절이었다. 체육관에 던져진 가방 위에 몸을 눕혔다. 바닥에 닿은 등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이제 지켜야 할 것도 설 자리는커녕 숨 쉴 곳도 없었다. 내 몸은 점점 말라갔다. 감각은 느려지고
숨은 짧아졌다. 한나는 몰래 내 진료 기록을 뒤졌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보다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에 내 병보다 미자와 경일이 먼저였다. 하지만 내 안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손가락이 자주 떨리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린다. 의자에 앉아있다 문득 정신을 놓는 순간이 많아졌다. 내가 무너지면 이 싸움도 끝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 그게 내가 아니라면 지금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서 종현에게 내 수첩을 건넸다. 모든 연결고리, 모든 경로, 그리고 그날 이후 내가 본 것들을 말없이 건넸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질 경우를 위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비였다. 경일국수 뒷골목. 복구된 CCTV에서 우린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흰 셔츠, 검은 정장 바지, 그리고 시계. 경일의 유품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민주영이 현장에 있었다고 종현이 되물었다. 한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우리는 그날 밤 미자가 쓰러지기 직전의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자가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한 명의 실루엣이 그 뒤를 따라 나갔다. 그리고 바로 경일의 시계.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한나가 말했다. 주영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사건을 통제하던 손이었다.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자. 그가 진짜 최종 보스였다. 재홍이 낮게 내뱉었다. 우린 지금부터가 진짜야. 침묵이 흐르고 누구도 말은 없었지만 모두의 눈이 다시 살아났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눈빛이었다. 민정수, 경일의 체육관 동기, 그리고 과거 복싱 유망주. 기록상 5년 전 사망. 하지만 정황상 그는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었다. 한나는 진료 기록을 추적했고 종현은 실명 대신 보험 기록을 쫓았다. 결국 드러난 건 기묘하게 가명으로 이루어진 마약 치료 이력. 우린 의심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너의 소나귀에 있다는 걸. 그게 맞다면 그는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고리일지도 모른다. 그의 행방을 좇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것. 러와 마귀. 그들이 있는 심장부로.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잠입이 아니었다. 나는 경찰이 아닌 오래전 유니폼을 벗은 한 복서로 한 명의 동료를 찾아 나섰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구출이었다. 미자는 아직 살아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나기 전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경일의 억울함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를 마약 중독자로 몰았고 자살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진실. 그 중심엔 민주영과 그 조직이 있었다. 나는 경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가 겪은 모욕과 고통, 이제 내가 대신 갚아줄 차례였다. 하지만 몸이 이상했다. 병원에서 온 문자는 짧았다. 상담 및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팀원들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나조차 내 몸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손끝이 저려오고 균형 감각이 흔들렸다. 내 안에서 울리는 경고음. 내부의 적은 나 자신이었다. 재홍이 추적하던 마귀. 그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민주영의 오른팔, 제야인 경비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 오종구, 낯익은 이름. 나를 UFC로 보내려다 도핑 누명을 씌운 자. 그와 마귀, 그리고 민주영. 셋은 오래전부터 한편이었다. 그들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골라냈고 버릴 사람은 매장시켰다. 이경일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 재홍이 말하길 마귀는 지금 조직 간 연합 통로를 담당 중이란다. 그 말은 곧 이번 판의 문을 여는 열쇠란 뜻이다. 우린 선택했다. 제일 먼저 그녀를 잡자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시작하자고. 나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몸이 멀쩡하진 않지만 지금 가장 그들에게 익숙한 얼굴은 나니까. 경일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민정수의 생사 확인을 위해 나는 배지를 내려놓고 한때의 복서로 돌아갔다. J9 경비센터 앞 오종구가 날 알아봤다. 올 줄 알았지. 그의 웃음은 변한 게 없었다.
지독하게 위선적인 웃음. 누구 찾으러 왔냐? 나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말했다. 나 잡을 거면 지금 해. 그는 잠시 고민하다 나에게 경비구역 출입증을 줬다. 네가 원하는 거 직접 보고 와.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오만한 장치였다. 그가 나를 믿은 게 아니다. 그저 자신 있다는 태도. 난 그 안이 무너지기 시작할 걸 곧 보여줄 거다. 이제 판에 발을 들인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주영은 고위직들을 움직여 자료를 모두 봉인해뒀다. 정식 수사는 어렵고 무리한 접근은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 하지만 한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시기에 경일씨 거잖아요. 종현이 끄덕였다. 근거 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보 열람 요청할 수 있어. 우린 작전처럼 나눴다. 종현은 검찰청으로, 나는 시청기획실로, 한나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썼다. 자료 하나, 영상 하나의 하루를 통째로 썼다. 그러다 마침내 주영이 미자에게 보냈던 익명의 문자 로그를 확보했다. 그날 밤, 널 본 사람은 없어. 내가 다 정리했어. 그는 정리하는 자였다. 모든 혼란의 조율자. 그 말 한 줄이 이 싸움의 무게를 바꿨다. 이제 증거는 있다. 단지 맞춰내는 건 우리 몫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퍼즐도 분명 드러날 거였다. 시계를 기억했다. 민주영의 손목에 있었던 그 시계. 경일의 유류품과 똑같았다. 확신은 분노로,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가 다시 내게 거래를 걸었다. 형사님, 판 바꾸고 싶으시죠? 대신 조건은 좀 세요. 직위 해제, 팀 해산. 내가 무너져야 그는 고소를 철회해주겠단다. 그는 날 죽이는 대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버텨온 시간과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입구 앞에 선 우리 셋. 한나, 종현, 재홍. 복서가 다시 링에 오를 시간이었다. 종현이 털어왔다. 러시아 마피아. 한국계지만 잔혹하기로 악명 높다. 현재 인성시 항구 쪽을 무대로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영의 돈줄 역할도. 한나는 러와 얽힌 자료를 파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 그건 아버지와 닮은 시계였다. 그리고 경일의 시계.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경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무언가를 지키려다 죽었다. 그 죽음이 이 도시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종현은 밤을 새워 러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리고 하나의 위치, 컨테이너 선박 13번 구역. 그곳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한 줄로, 거침없이. 그 끝에는 반드시 민주영이 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컨테이너 안, 너무 조용해서 숨조차 삼킬 수 없었다. 감시 카메라 사이를 지나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엔 민정수, 아니 민정수였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날 보자마자 움찔했다. 윤동주,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목소리.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경일이 죽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주저앉았다. 그동안 그는 러의 실험 대상이었다. 약물 테스트 통제 훈련, 격투 시뮬레이션. 말이 선수지 사실상 상품이었다. 그도 피해자였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젠 나가자. 그가 고개를 떨군 채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적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은 같은 편이었다. 내 손끝에 그의 맥박이 느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영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취를 지웠다. 자료는 빠르게 삭제됐고 관련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도청하고 있었나 봐요. 한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피로에 지쳤지만 포기하진 않았다. 미자는 회복 중이었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병실 옆에서 문득 말했다. 그날 마지막으로 본 사람 기억나요? 미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회색 구두 신고 숨을 참듯 걷던 사람. 회색 구두? 그건 우리가 CCTV에서 놓쳤던 마지막 단서였다.
종현은 기록을 다시 돌렸고 재홍은 신발 유통 기록을 추적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쫓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주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린 멈추지 않는다. 몸이 점점 이상해졌다. 훈련 중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한나가 손을 뻗어다이를 붙잡았고 나는 마치 마지막 버팀목처럼 그녀를 잡았다. 건강 이상. 이젠 숨길 수 없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미자가 눈을 떴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첫마디는 넌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경일의 유품, 시계 속 흔적.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나는 이 도시의 피를 다시 흐르게 만들 것이다. 금토끼, 민주영, 마귀, 러. 이 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몸은 점점 한계를 말하지만 마음만큼은 끓고 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미자의 증언, 경일의 시계, 러의 송금 기록. 우린 다시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 복귀는 없었다. 그저 사적인 의무였다.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움직였다. 그리고 드디어 민주영의 사무실 안에서 경일과 관련된 영상이 발견됐다. 미자가 말하던 그날 도청 장치가 있었다. 그는 미자의 손끝을 보며 말 없이 웃었다. 이제 너까지 죽으면 모두 잊혀지겠지. 우린 알아버렸다. 그는 단순한 빌런이 아니었다. 시스템 그 자체였다. 그리고 더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깨기로 했다. 틀을. 균열은 시작되었고 이제 흔들리는 건 그들의 세계다. 우린 탈출할 수 있을까? 지하에서의 탈주는 쉽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고 러의 부하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정면을 택했고 민정수는 나 대신 뒷문을 향해 달렸다. 한나는 외곽에 대기했고 종현과 재홍은 골목을 막았다. 마치 오래 준비한 작전처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였다. 지휘계통 없는 팀.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했던 의지. 나는 러를 마주했다. 그의 몸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건 한때 내가 봤던 경일 사건의 교도관과 같았다. 네가 이 판을 짰구나. 러는 웃었다. 난 지웠을 뿐이야. 니들이 만든 정의 말이지. 주먹을 쥐는 순간 손끝이 저렸다. 내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우리는 부딪혔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이건 개인이 아닌 정의를 흉내낸 자들과의 전면전이었다. 우린 다시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정수는 신문에 응했고 그의 진술이 맞다면 주영은 이미 내부자였다. 러, 마귀, 오종구. 그 모든 연결의 중심엔 민주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엔 지금껏 보이지 않던 이름들. 이거 진짜 끝이 아니야. 종현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뉴스에선 러 검거 소식을 내보냈고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다음은 더 깊은 어둠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재홍이 조용히 물었다. 계획은? 나는 대답 대신 작전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 맨 위에 한 줄을 썼다. 민주영, 시작점으로 돌아갈 것, 우린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건 예고이자 경고였다.